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의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예술기획실 김명현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부산 청년 문화의 전반적인 역사,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이제 부산의 청년 문화 예술인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부산이 청년 문화의 도시로 불리기는 했지만 조금 과거 이야기가 됐고요. 지금은 청년이 좀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 인구 11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중에 7만 명이 청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데요. 문화예술인의 유출도 심각합니다. 문화예술인의 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청년 문화예술인이라고 이러한 문제를 좀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실정을 보여주는 게 부산 지역 대학의 예술 전공 단과 대학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던데 올해 초에도 신라대학교의 무용학과하고 음악학과가 폐과된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 예술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좀 진학할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2011년에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폐과를 시작으로 경성대학교 무용학과는 2017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라대학교 무용학과와 음악학과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좀 폐과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폐과된 학교 외에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문예창작학과를 국어국문학과와 통폐합한다든지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를 통합한다든지 해서 정원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예술계통대학의 정원이 10년 전보다 10% 정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예, 10%. 참 알고는 있었지만 수치를 이렇게 들으니까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예술 세계를 만들어도 따라오는 후배들이 없으니까 이게 전해지지도 않을 거고, 그죠? 그 활성화가 당연히 안 될 거고 참 위기네요, 그죠? 네. 사실 좀 이렇게 된 데는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좀 주된 원인이지만 예.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예술 관련 전공을 좀 배제하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했던 프라임 사업은 산업과 교육을 연계한다는 명목으로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정원을 조달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주요 평가 요소가 학사 구조 개편입니다. 한 학과를 폐과하면 가산점 3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계열 학과를 지정해서 통폐합시켜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은 취업률이나 학생 충원률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던 게 사실인데 그 여파를 예술계열 학과들이 직접적으로 맡게 된 거네요. 근데 또 대안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국립예술교육기관을 지역에도 설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부산에도 이제 기초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립예술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예. 아예 부산시립예술대학을 설립하자는 이야기가 지난 2018년 당시 지방선거 때 나오기도 했고요. 또 청년 예술인들이 떠나는 것도 모자라 예술인들이 좀 길러내는 창구마저 사라지는 현실에서 조금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지만 이루어지지는 못했고요. 네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일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이야기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좀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캠퍼스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부산으로서 이전은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술학교가 부산에 들어선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고 지금 사립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학 재정을 운영하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잘 되는 학과 정도로 계속 이렇게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예술학과를 폐과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예술인들이 점점점 지역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을 지키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 리프로젝트라는 팀인데요. 예.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여러 매체의 청년 작가들이 2017년에 모여서 결성을 했습니다. 영도구 남항동에서 열린 남항 바닷길 축제의 깃발 전시, 부산 중구 범천동의 옛 지명인 신암마을을 배경으로 한 세로 신암 전시 등 부산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전시를 여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번에는 청년 예술가들의 불안과 고민을 표현한 전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라는 이름의 이번 전시는 네.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서 청년 예술가들이 느낀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사상구 엄궁동에 위치한 523 쿤스트독 갤러리에서 6월 말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라는 이름의 리프로젝트의 전시가 사상구 엄궁동에서 이제 전시가 6월 말까지 네. 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소개해 주실 청년 예술가 팀이 더 있습니까? 이어서 소개할 팀은 4월에 전시 소개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영주맨션 팀인데요. 영주동의 삼복도로에 오래된 아파트를 개조해서 전시 공간으로 꾸며 운영 중입니다. 매년 실험적인 전시를 공모받아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는 레질리언스, 이런 회복력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좀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잡기의 감각이라는 조금의 추상적인 내용의 전시지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작가들도 회복이라는 소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품으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 외에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을 위한 공구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지키고 또 지역과 호흡하는 뭔가 전시를 자꾸 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대단히 기특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들어보면 아유 뭐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제 지역성이라는 게 부산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지키고 싶어하는 예술인들이 그만큼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작가들을 교육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네. 원도시민 중앙동에 위치한 전시공간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3년째 진행 중인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온고잉인데요.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진 작가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네. 정규 교육 과정에서 접할 수 없는 좀 실무적인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진 작가들의 프리뷰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오픈스페이스 배 전시실에서 7월 13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작가들을 공모를 하고 거기서 뭐 공모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이게 작품을 보고 좀 이렇게 좀 참신하다 이런 걸 보는 건가요? 일단은 그런 어떤 청년 작가만의 조금 실험성도 조금 보고요. 이 친구는 뭔가 좀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큐레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큐레이터 분이 어떤 결이 맞는 작가들을 조금 모아서 좀 같이 섭외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한 것들을 뭐 실무적인 걸 알려준다는데 그런 게 필요한가 봐요, 그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학교 교육들은 조금 홍보나 이런 조금 중심적으로는 사실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죠. 강의한다고 사실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술도 이제는 좀 상품성에 있어서 자기 PR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준다. 예. 훌륭하네요, 그죠? 전시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예. 이어서 문학 분야에서도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문학 분야는 활동하는 세대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각종 문학상이나 오늘의 작가상 등에 20, 30대 청년 작가들이 당선되는 경우도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 활동을 하는 청년 예술인들로는 문학 잡지 비릿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개간지와 같이 좀 주기적으로 발간되지는 않지만 예.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4권의 잡지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좀 한국 문학과 사회에 고착화된 경계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문학은 신춘문예나 뭐 이름 있는 문학상에 당선돼서 등단을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사실 등단을 하지 않고도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있어 왔거든요. 네네. 이제 등단한 사람과 등단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에 주목하기도 하고요. 또 부산에서 책을 만드는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등단과 등단하지 않은 사람의 경계 그리고 책을 만드는 만큼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의 경계. 그러니까 일단은 저 수도권 비수도권 나눌 때 사용되는 게 뭔가 좀 묘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 부산의 청년들에게 정말 와닿는 좀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경계라는 단어가 이게 단순한 좀 지역적 차이로 인식되기보다는 어떤 사실은 좀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드린 비리팀과 비슷한 문학 잡지 팀으로 파이플이라는 연극 잡지를 만드는 청년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희곡과 연극 평론을 주제로 1년에 2-3권의 책을 꾸준하게 발간해오고 있는 연극을 팀인데요. 통해 희곡과 연극이요? 네. 와, 이거 보통 일 아닌데. 네. 그래서요? 부산 지역의 연극 리뷰 글과 부산 지역 연극인들에 대한 뭐 인터뷰, 지역 작가의 희곡 등 연극에 관한 글로 이제 꾸준하게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이제 두 문학 잡지의 특징은 기존의 잡지 책자들과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부산이라는 지역성, 또 청년 예술가들이 기성 예술인들에게 보이는 어떤 저항성 같은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문학 잡지를 만들고 연극 평론지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 나간다는 게 좀 기성 기획자들이나 작가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튼요. 좀 예. 이런 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산에 남아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을 좀 응원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들은 응원 네. 받아도 마땅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젊은 문화기획자들,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게 지금 당장은 조금 어설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우리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갈 예술인이 된다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도 더욱더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영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기획자들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부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영화인데요. 매년 부산 청년영화제를 개최하는 영덕스 클럽 팀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영덕스 네. 클럽. 우리나라에서 영덕스 클럽이요. 네. 영턱스 클럽 옛날 네. 그거 같네요. 그죠? 그런 이름을 약간 비틀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단편 영화가 한 해 2,000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가 약 150곳 정도 되고 이렇게 열린 영화제들이 상영되는 영화는 약 100편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상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영화만 해도 1년에 1,900편에 이제 달한다는 소리인데요. 부산 청년영화제는 이런 영화제 주류 영화제에서 어디서도 상영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영화들을 위한 영화제입니다. 좀 메인 섹션인 흑역사의 밤 섹션은 국내 어디서도 상영되지 못한 영화, 만들다가 제작비가 없어서 제작을 포기한 영화들을 주로 선정해 근데 상영하고 제작을 있습니다. 포기했는데 그러면 영화는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미완성인 상태로 이제 상영이 되는 거예요. 예. 야, 그것도 참신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흑역사의 밤 섹션에서 뭐 아까 이제 미완성인 영화들이 처음 공개돼서 좀 정식으로 극장 개봉까지 한 영화도 있다고 하고요. 예. 좀 현재는 이제 이런 작품들을 공모를 받는 중이라고 하고 네네. 7월 중에 심사를 거쳐서 8월에 열리는 부산 청년영화제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기가 찍었던 거 엎으려면 그죠? 네.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조차도 작품이다. 우리 한번 걸어보자. 그렇죠. 네. 참신하네요. 그렇죠.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화고 예술이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랜B 문화협동조합의 예술기획실 김명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오늘